29쪽 넷째 줄. 사랑을 향한 충동은 또르르 하자마자 씻겨버리는 거. 마이너스 L이죠.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그 마음에 들자마자 뭘 스스로 자빠지는 거죠. 사랑하십시오. 정서적인 밑에서 다섯째 줄. 정감적인 경험을 일으키는 촉매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는 링크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연결해 주는 것은 정서죠. 사고의 과정이나 방출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정서적인 경험에서 생겨요. 놀랍죠. 사고의 과정도, 사고가 나오는 것도 어디서 나온다고? 정서에서 나와요. 놀라워요. 놀랍죠. 한 번도 우리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창조적인,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고는 정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서는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주어진 거죠. 그 주어진 것 속에서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천재들이죠. 다 천재들이에요. 나만 천재인 줄 알았더니 다 천재인 거예요. 좌표. 그래서 비오는 집단과 정신증 환자들의 사고 과정을 연구했죠. 그래서 좌표는 사고의 성장에 대해서 비온이 명료한 내용들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쭉 넘어갑니다. 5장 144페이지. 신화와 좌표. 이 좌표를 입증하기 위해서 신화를 채택합니다. 그 신화를 채택한 것 중에서 전형적으로 채택한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고요. 오이디푸스 신화고 에덴 신화, 바벨탈 신화를 예로 듭니다. 비온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여기 이 표에서 보면 내가 이 전번에 나눠준 1월달 자료에서 보시면 1월달 자료 보십시오. 1월달 자료의 4페이지, 4쪽. 4쪽에 보면은 맨 밑에 오이디푸스 신화가 있죠. 그렇죠.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가로 열로만 우선 했습니다. 세로는 이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신화의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첫 번째 정의적인 가설을 내리는 단계는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미래에 닥칠 재앙들, 신탁들. 이것은 그 어떤 진실에 완전히 이르기 전에 하나의 경계를 이루는 일종의 그런 거죠. 하나의 그 테두리를 정하는 어렴풋한 경계, 희미한 경계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푸사이 단계는 진실을 추구하는 오디푸스 소망에 역행하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조언, 그리고 에덴 신화의 신의 금지. 에덴 동산에서 너는 이거 하니까 하지 마. 이렇게 금하는 거죠. 되게 금지규죠. 그러면 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규칙들이에요. 도덕률이라든가.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이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진실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못 나가게 너는 이래서 안 돼. 그리고 여기서는 금하는 것들이야. 정신분석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상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수많이 우리가 습득했던 그런 내용들로 금지해버리는 거. 하면 안 돼. 혹은 테두리를 완전히 정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 세 번째는 기록으로 사용된 오디푸스 신화 전체가 진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온이 신화적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융하고 똑같습니다. 융도 신화 동화 민담을 굉장히 중시했죠. 그리고 꿈 언어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와 관심을 갖는 단계가 조사하고 질문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핑크스, 수수께끼를 내잖아. 이거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에덴 신화에서는 소위 선악과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을 추구하는 거. 이게 이제 4열, 5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정은 5번째, 트리레시아스의 조언에 주의하지 않고 전염병의 원인을 조사하려는 오이디푸스. 그러니까 이제 상담 공부한 사람들이 상담 받기가 제일 힘들죠. 왜? 본인이 너무 많이 알고 막 탐구를 해. 그리고 저 사람 잘하나 못했나 하고 따지고요. 그래서 계속 상담자를 불안하게, 아주 불안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신화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이디푸스가 테베로부터 추방당하는 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추방당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화를 가지고 좌표를 설명했던 겁니다. 자, 담는 것과 담기는 것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그 질문이라든가 또 있습니까? 혹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 비욘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쪽지에다가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노란 편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려요. 그냥 그것도 그 다음 장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려가면서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이제 그 내 나름대로 이제 글을 옆에 이제 써놓은 거는 전부 내 아이디어를 많이 써놨습니다. 애가 일찍 성숙하고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엄마를 받아주고 케어하고 돌봐주고 요즘 나오는 그 뭐 무슨 독일 사람 요즘 아침에 보여주는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그 혹시 그거 봤어요? 그 애가 그렇잖아. 12살인가 3살 먹은 애가 그냥 그 동생 다 시켜주고 완전히 엄마도구먼. 안 됐더라. 애가 그냥 너무 조숙해가지고 애가 어쩌다가 애가 저렇게 되냐. 저 이쁜 애가 완전히 엄마 노릇 걔가 다 하고 있더구먼. 그런 경우는 눈에 보이죠 보통. 아이가 담는 자가 담는 자가 되는데 이제 못 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은 뭐냐면은 아이가 담아낼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뭐 담기든 뭐 담아낼 능력만 있으면 괜찮아요. 능력이 없는데 담아내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런 비행 청소년이라든가 부모의 욕망이 이제 아이를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끌려가게 만들고 또 부모가 이혼해도 뭐 항의 한번 못하고 이해하고 또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본인이 막 그 힘들어하고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쩌면 이제 역전된 거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경우에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아이는 끝없이 베타를 방출하는데 엄마는 베타를 못 받아주죠. 그래서 베타를 받아줘서 그것을 알파 요소로 바꿔서 아이한테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 베타는 공중으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의 시초가 돼요. 잘못하면. 자, 지금 이 경우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의 좋은 젖가슴을 시기하잖아요. 응? 그건 정상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아이의 선한 것을 시기해. 응? 그렇지. 그렇지. 백설공주가 왕비가 그렇죠. 딸을 시기하죠.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많아. 오히려 엄마가 딸이 너무 이쁘면 엄마가 딸을 시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딸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딸은 거의 분열 상태로 가죠.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이거는. 응? 부모가 자녀를 무의식적으로 시기하는 거. 의식적으로 말고, 응? 무의식적으로 시기하는 거. 사람의 영혼을 아주 갈기하게 찢어버리죠. 왜? 자식은 담겨야 되는데,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담겨야 되는데, 지가 받으려고 하고, 응? 받을 능력도 없는데, 그릇도 작은데, 응? 큰 것이 와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휘졌으니, 뽀개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난리 쳐지겠죠. 바로 그런 관계가 역전 관계. 그러면 그때는 담아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담아주는 게 아니라 그게 유지되지 않고 깨진 상태예요. 깨지죠. 담을 수가 없죠. 응? 이거를 담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림으로는 마치 담는 것처럼 이제 해놨죠.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사이에 제3자, 3자가 있죠, 늘. 이 3자에 대한 얘기를 비욘도 상당히 많이 해요. 이제 내 개념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사이에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정서적인 교류가 없어요. 이거는 부부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없어. 쌈질도 안 해. 쌈한다는 건 대화가 있다는 거죠. 뒤지고 볶고 발로 차고 뭐 쫓아내고 뭐 이혼하고 난리치는 거는 대화가 있어요. 증오가 있든 사랑이 있든 뭐가 있든. 냉담해. 아무 대화가 없어. 그러면 그런다고 대화가 없을까요? 그러지 않죠. 공중으로 대화를 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설정한 아내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또 여자는 자기가 설정한 남편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다시 말하면 제3자 아니면 전혀 다른 제3자 아버지나 부모나 시부모가 나타나서 중재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아니면은 하나님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중재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3자가 늘 있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그 3자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는 거죠. 응? 그런 것이 이제 다른 그래서 이 3자는 때로는 파괴자가 되기도, 두 사람을 관계를 아예 중재한다고 아예 이혼시키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이혼이 꼭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3자 원형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몇 번이에요? 그 다음 번이에요. 중재자가 있고, 그렇죠? 두 사람의 대화가 있으면서도 중재자가 있는 거고, 그 전번 것은 파괴자이기 때문에 3D를 Destructor, D를 썼고, 중재자는 Mediator 그래가지고 3M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3D가 아니고 3M. 그런데 이 둘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파괴자와 중재자가 별개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림으로는 이렇게 따로 그려놨지만 사실은 제3의 중재자는 때로는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죠. 마치 융이 말하는 트릭스터처럼. 그 트릭스터 원형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길에 가다가 길을 몰라서 잊어버리면은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알려주는데 바로 안 알려주고 뺑뺑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뭐 이런 존재들이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현자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자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형은 같은 원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 속에 그 사례를 내가 찾았어요. 원형적인 사례를 찾으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 나타나는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은 욥하고 욥의 친구는 서로 대립돼 있어요. 욥이 고난을 할 때 친구들은 막 욥을 공격해요. 그런데 중재자로 나타난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그 엘리후가 니는 잘못했고 니는 잘했고 막 정리해줘요. 정리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현자인 것처럼 하죠. 융이 말하는 현자 원형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엘리후 말도 틀렸다. 딱 그래버리거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재자에게 우리는 늘 하소연해요. 그러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존재는 욥이 투사한 존재고 친구들이 투사한 존재예요. 가상적인 영역이고 가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이제 위니카시 말하는 중간 대상과 중간 영역하고 흡사하긴 하지만 꼭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융이 말하는 제3의 존재, 트릭스트로 보인단 말이죠, 이것은. 그래서 왜 내가 이것을 발견을 했냐면, 비유는 그런 말을 해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있는 제3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에게 투사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면은 공중 우주로 날아간다. 이게 이제 투사 대상이 없으면은 마지막 단계인 뭐죠?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현상이죠. 이러면은 전혀 해결이 안 나겠죠. 완전히 판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3의 중재자가 있으면은 해결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고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가, 이런 부분은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사이를, 담는 것이 담기는 것이 될 수 있고 담기는 것이 담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까지 항상 담는 것은 항상 담는 건 아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비혼이 말하는 편집 우울 자리와 편집 분열 자리와 우울 자리가 상호 교차적이라는 것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담는 것하고 담기는 것 관계도. 응?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이제 비혼이 쓴 정신분석의 요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정신분석의 요소들, 무엇을 가지고 정신분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핵심 요소가 담는 것과 담기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규명해내는 작업이라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정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정서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런 상황이죠.